한글 2010 버전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용지 설정을. 자, 용지 설정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파일 메뉴, 파일 눌러 보시면, 자, 편집 용지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F7이고요. 자, 편집 용지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에서 위쪽 있죠. 위쪽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그 선택을 하시고, 위쪽은 1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항목을 이동할 때 탭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러면 입력하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바로 블럭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입력하시기만 하면 돼요. 탭, 그다음에 11, 탭, 11, 또 탭, 10, 탭, 1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A4 용지는 아마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 용지 종류가 A4 용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설정. 그럼 여백이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구역을 나누셔야 돼요. 자, 구역은 이쪽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이쪽 부분을 가시면 됩니다. 쭉 가셔서 여기 구역 나누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단축키가 Alt Shift Enter예요. 요거를 두 번 눌러 주셔도 좋고, Alt Shift Enter를 두 번 쳐 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하나. 자, 구역 나누기 한 번을 치면, 한 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구역이 2에 2가 됩니다.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구역이 3분의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요거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십시오. 먼저 항상 구역 나누기를 미리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맨 윗부분 있죠? 자, 윗부분에서 먼저 1번을 풀 때 1번을 푼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1 쓰시고, 자, 보통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엔터를 쳐서 간격을 넓혀 주세요. 물론 두 칸 이상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문제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그 입력을 하실 때 요 윗부분은 조건이에요. 요 형태로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해서 요 부분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 타이핑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하시고 나서 요 스타일 이름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영어를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입력하실 때 여기 부분에서 엔터를 치셔갖고 이렇게 간격을 넓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게 아니라 바로 영어 입력하시고 바로 한글 입력하시는 겁니다. 거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타이핑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출력 형태부터 입력을 하고 조건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력하실 때 반드시 영어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바로 그 한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칸을 띄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자,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자, 편집으로 갑니다. 물론 단축키는 F6입니다. 단축키 F6 누르셔도 좋고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나서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자, 여기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F6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스타일 이름 있죠? 스타일 이름, 자, IoT, 자, IoT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이름 입력하신 다음 바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문단 모양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여백 15피트죠? 왼쪽 여백 15, 탭, 탭.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이죠. 간격인데 문단 아래 간격이에요. 아래 간격 10피트. 자, 그러니까 여백은 여백인데 왼쪽, 그쵸? 왼쪽 여백 15피트. 문단 간격은 간격인데 문단 아래 간격 여기 10피트. 이렇게 입력하시고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 여기서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언어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글꼴 다 하시고 언어 바꿔버리면 다시 또 입력하셔야 돼요. 먼저 항상 언어부터 한글. 자, 글꼴은 네, 굴림이네요. 자, 굴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장평이 95%네요. 95. 자가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하신 상태에서 이제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줍니다. 영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예, 자, 영문 도둠이네요. 도둠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서 크기는 10 돼 있고요. 그리고 설정. 자, 설정 누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은 도둠이고요. 자, 한글 볼까요? 한글 보면 굴림. 자, 설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영문도 마찬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됐습니다. 설정. 그리고 추가. 그럼 이렇게 IoT라고 해서 그 스타일 목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설정 하시고 블록 잡은 거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적용을 하실 때 나중에 꼭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검토할 때 보면 맨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줄 형태와 같으면 거의 그 오타 없이, 뭐 빠진 글자 없이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스타일 문제는 블록 설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단축키 F6 아니면 편집 메뉴에서 스타일 클릭하시고 F6 이렇게, 그쵸? 단축키 F6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스타일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표 작성하는 거죠. 표하고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먼저 기출 문제를 볼까요? 자, 기출 문제 보시면 요 윗부분이 조건부분이 5개 있죠? 여기 5개 있고, 자, 요 표를 출력 형태 요 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먼저 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윗부분 있죠? 1번 지시어 5개. 될 수 있으면 지시어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빼먹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순간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이 캡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캡션은 어디냐면 표의 캡션 요 부분이 표의 캡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통 학생들이 표를 입력하고 막 하다 보면 이 캡션을 입력을 안 해가지고 감점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항상 1번 푸실 때 그다음에 캡션 요거 보시고 얼른 캡션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러면 빠트림 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요 데이터 노란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성도 조건이 5개입니다. 총 조건이 10개죠? 이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100점이에요. 그래서 조건 하나당 10점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빼먹지 않고 이 조건 부분은 반드시 빼먹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표 작성하고 그리고 차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입력할 때 있지요. 지금 여기 물론 여기 하셔도 좋고요. 여기 하셔도 좋고 입력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편하신 어느 장소에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선택하셔서 표를 먼저 클릭을 하십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줄수와 칸수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줄수는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요걸로 쓰지 마시고 데이터 내용이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 6칸이에요. 칸수는 6개고 줄수는
여기 5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줄수는 5개, 칸수는 6개.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반드시 그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만들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먼저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표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으로 셀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에서 보시면 요 간격이, 요 셀 간격이 좀 안 맞지요.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 간격 늘려주실 때 위에 그 스타일 해놓은 거 있지요. 그걸 보시고 간격을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여기 한 가지 여기 지금 셀 크기가 돼 있죠. 그러면 살며시 여기 보시면 그 표에 그 선 부분 있죠. 셀 구분선 부분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이런 모양의 변화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마 거의 크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셀 너비를 갖게 있을 겁니다. 셀 너비를 갖게. 그러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다 갖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 블럭 잡으시고 여기서 안에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셀 너비를 갖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제시어 조건 있죠. 제시어를 먼저 딱 살펴보시면서 요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표 전체죠. 표 전체에 캡션 나왔지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캡션 나왔으니까 캡션 그 듣자마자 여기서 표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캡션을 다실 때 물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캡션 넣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지금 표를 선택하니까 그 전에 없던 표 메뉴가 생성이 지금 새로 생겼지요. 이 상태에서 표 부분 가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게 캡션이에요. 그래서 캡션에서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위쪽 캡션의 위치가 위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주요 업종별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가로 열고 단위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블록을 굳이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잡으시는 거예요. 블록 잡고 자 여기 보시면 글꼴이 어떻게 되죠? 자 굴림 10비트예요. 여기 한 표령이 아니라 굴림 됐죠? 그리고 10비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수표 전체 요 부분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굴림 10비트 됐죠? 자 이렇게 상태에서 블록을 풀지 마시고 두 번째 문을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정렬 문이죠. 자,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럼 먼저 이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푸신 다음에 여기를 블록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어차피 숫자가 올 거예요. 그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런 때에서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셀 배경색이죠. 면색 노랑 이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가신 다음에 배경 여기서 면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자, 요 셀 속성이 있죠. 셀 속성에서 여기서 채우기 있죠. 셀 배경색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좋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 각질 매듭 적용 여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에 오셔서 면색 여기서 하셔도 좋고 하시다가 편하신 방법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하시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시나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저희가 3번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한국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빈 공간까지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빈 공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셀 블록 계산식 있죠.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합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대각선 들어가야 되죠. 자, 대각선하고 테두리 그렇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모양, 자, 5번째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 부분을 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깥 부분 있죠. 바깥쪽 부분 이걸 이중선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블럭을 싹 잡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각실 매듭 적용, 그리고 테두리 들어가셔서 선 선택하시고 바깥쪽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보면 테두리 다 있죠. 테두리. 자, 먼저 바깥쪽 테두리가 선이 이중선이어야 되죠. 그럼 먼저 올라가셔서 자, 선을 선을 이중선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이중선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고 이중선 하시고 테두리. 자, 테두리 눌러 보시면 자, 바깥쪽 테두리 다 잡혀 있지요. 맨 처음에 거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블럭을 풀어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설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지금 이중선이지요. 여기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에어를 블럭을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역삼각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쪽 부분이죠. 이쪽 오른쪽 부분을 이중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윗부분 있죠. 윗부분만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테두리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니까 아래쪽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중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각선 있죠. 대각선 있는 부분은 굳이 여기를 블록을 잡으시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 놓으셔도 돼요. 클릭해 놓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지금 대각선 하실 때 좀 기억을 해 주실 게 있으세요. 여기서 그냥 테두리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선이 굵고 이중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중선이 나와요. 그냥 기본값으로 할 때는 요거 기억을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두께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두께는 0.12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선이 있죠. 실선 부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서 대각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표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한 칸씩 제가 안 뗐네요. 네, 한 칸 떼고 여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가 다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자,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자,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규모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가격 및 기술 영업 서비스의 간마 이용할 것 있죠. 여기 업종은 여기요. 여기 저 가격 및 기술 도매 여기까지 제조업, 도매 및 기술업 그리고 250명 그죠? 요 노랗게 블록 잡은 거 있죠. 요 부분만 이용해서 데이터를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번 문제가 요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차트를 완성하라는 지침의 조건입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 표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차트가 바로 보여요. 자, 차트를 클릭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위에 생겨요. 자, 이때 자, 마우스로 밑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내리시지 마시고 차트를 이렇게 선택을 딱 하세요. 그러면 차트 지금 표를 눌렀을 때는 표 메뉴가 새로 생겼고 차트 눌리고 차트 메뉴가 다시 생겼죠. 요 차트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치해서 글자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차트를 글자처럼 취급을 딱 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차트 너비를 이렇게 그 표에 맞춰서 이렇게 그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차트에 칠료 형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 그래서 차트 종류는 묶은 가로 막대형이에요. 요걸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차트 종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편집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꼭지점 보시죠? 꼭지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는 차트를 선택만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차트를 편집 모드 해주려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주십니다.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꼭지점이 뒤에 숨어요. 그럼 이 상태가 편집 모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마법사가 나와요. 만약에 그냥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차트 마법사가 안 나옵니다. 그쵸? 안 보이죠? 반드시 차트를 먼저 더블 클릭해서 차트를 편집 모드 상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차트 마법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가로막대형이죠? 가로막대형 선택하시고 묶은 가로막대형 요거죠? 요거 하시고 다음.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범위하고 여기 항목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르죠 지금. 이럴 때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시면 제조업, 도매, 제조업, 도매미, 소매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향을 행이냐 열이냐를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은 주요 업종별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요 부분에 자, 지금 자, Y축 있죠? 자, Y축 부분에 오셔서 단위 콜론 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그 범례는 이쪽에 와 있고요. 그렇죠? 단위는 지금 밑에 보면 여기 차트에 보시면 자, 범례는 오른쪽에 와 있고 지금 여기 단위가 밑으로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좀 그 세로 막대해서 가로 이렇게 눕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Y축 그 제목 부분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Y축에 누신 다음에 하기 딱 누르면 여기 단위가 왔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단위 있죠. 이 단위직은 Y축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같은 마법사 다음 요 부분 있죠. Y축값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처음 이제 그 차트 기본적인 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자 3번 문제 있죠. 저희가 지금 2번까지 푼 거예요. 자 3번 보면 제목은 도둠 진하게 C비트, 배경은 선 모양, 배경 탭에서는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비트예요.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을 이 편집 모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제목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먼저 선 모양부터 글자를 먼저 가지시 마시고 배경에서 바로 해주세요. 배경에서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비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가시는 거예요. 글자 가셔서 여기다가 제목이 뭐죠? 도둠이죠? 도둠 하시고 크기 12비트 진하게, 그쵸? 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 거예요. 가시고 설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3번 문제 끝났고요. 4번 문제. 자 제목 위에 전체 글꼴 도둠 보통 10비트예요. 자 볼까요? 문제 7절. 자 여기 지금 우리 제목 부분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제목 위에 전체 글꼴 도둠 보통 10비트죠. 자 이 부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이외에 이걸 뺀 나머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글씨 부분이 있죠. 글씨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글꼴 도둠, 그렇죠? 도둠 10비트 네, 보통 설정. 네.
밑에 부분 있죠? 저기 축 부분. 자, 축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숫자 부분을 정확히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모양에서 마찬가지에도 도둠 10비트 보통 이렇게 하시고 설정.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자, 요 단위 붙이는 거 있죠? Y축 단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하시고 자, 도둠 10비트 보통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있죠. 범례 부분. 범례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범례 부분 이쪽에 선이 있지요. 선이 있으니까 배경 부분에서 선 한 줄로 먼저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해주시고 글자 마찬가지로 도둠 10비트 그 다음에 자 보통이죠. 설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은 맞습니다. 0, 50, 100 이렇게 맞지만 가끔 이게 안 맞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럴 경우 이 한글에서는 요 단위 붙이는 게요. 이 눈금선 있죠. 저희 주눈금선 요걸 가지고서 그 개수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그 꼭 반드시 개수가 몇 개인지 출력 형태에서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먼저 만약에 이 부분이 변경하고 싶다 하면 여기 그 밑에 그 선 있죠. 눈금선, 주눈금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비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꾸민 부분에서 해제를 해주시고 최소값 입력해 주시고 최대값 입력해 주시고 자, 큰 눈금선이 있죠. 요 부분을 개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출력 형태를 보고 0 부분을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요게 지금 출제에서 9개만 나왔다 그러면 하나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 부분도 혹시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값이 다르면 직접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큰 눈금선의 개수로 여기 그걸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50단위지만 실제 한글에서는 눈금선 개수로 해서 이 단위를 맞춰 주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설정. 예. 이렇게 하면은 자 차트까지 다 그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출력 형태를 보시면 얘가 좀 제목 부분이 좀 길지요. 그럼 제목 부분만 한 번만 살짝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제목 부분에서 이렇게 꼭지자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얘가 좀 더 나왔죠. 이렇게 이 정도 나왔죠. 범례보다는 자 범례까지는 안 가지만 지금 제조학 부분의 가장 긴 막대보다는 더 나왔지요.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면 다 한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은 2번 표 차트 끝난 거예요. 여기 안에 뭐 보시면 여기 선 부분 있죠. 이 선 부분은 굳이 해주시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나는 굳이 이걸 여기다가 선호에다가 이걸만 반드시 그 윤곽선을 넣어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막대 그래프 있죠. 이 막대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럼 면이 나올 거예요. 면에서 자 여기 지금 테두리 있죠. 선 없음이 아니라 실선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그럼 여기 보시면 생겼지요. 이렇게 각각 막대 그래프 여기 선택해서 선 면색 가셔서 선 바꿔주시면 돼요. 실제 그 ITQ 시험에서 이거 안 하셔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작업하실 때 개인적으로 뭐 작업하실 때 이 부분 그 해서 선 그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차트까지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